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즉 민생이죠. 그러한 민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또 정치가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하남 당협에서부터 함께 모두 아우러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민연합의 정경섭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하남시 이창근 지역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및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힘든 한 해 또 보내게 될 텐데요.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한 해가 되도록 모두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아쉽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네. 선거 당시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는지요? 물론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은 여야 1대1 구도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요, 결과는 결과고요.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화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룰이나 어떤 제대로 된 그러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저였고, 그리고 공천에서 낙선한 분이 무소속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단일화라는 우리 정치사에,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제가 신인으로 출발한 만큼 그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님은 지난 추석 미사강변 도시에 수석대교를 놓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수석대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수석대교는 제가 선거 때부터 그리고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칼럼에도 기고했듯이 수석대교는 그 태생이 잘못된 겁니다. 시민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도로 건설업체의 제안으로 지난 총선 이전에 훨씬 전에 경기도에 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불가로 이미 났던 사업이고 그 제안이 하남에 있는 한 과거 정치인에 의해서 또 언론 기사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하남대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결론이 났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석대교가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의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태생이 잘못된 대책이고 태생이 안 된다고 결론한 사업이 다시 부활한 거죠. 하지만 그 부활이 그 자체의 진행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않았고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은 남양주 왕숙지구 이전에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강변북로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대교를 밀어붙이면서 LH가 했던 얘기는 뭡니까? 강변북로 확장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아니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국토계획에 있어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당시에 이미 강변북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집어넣은 계획인데 이게 LH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기업에 의해서 불가하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석대교는 그 이전의 태생부터 지금 진행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잘못 엮인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줄곧 반대 입장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석대교도 얼마 전 작년 12월 말 기습적으로 정부에서 어쨌든 신도시 대책,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포함이 됐죠. 정의
진답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면밀히 감독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하남시장님은 하남일보 그리고 시민연합과의 면담을 통해서 미래형 통합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통합학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통합학교라 그래서 마치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교에 덧붙여서 지난 하남시가 세일즈하는 것처럼 학교 시설 외에도 각종 문화 인프라 같은 레저 시설 포함해서 시민들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좋죠. 하지만 통합학교 얘기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럼 미사 신도시의 태생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면요. 정확한 수요 예측이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사 신도시에서 수요 예측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중학교 문제 이런 문제가 등등도 생기는 것이죠. 당시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난데없이 통합학교다. 땜질식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하남시에 미사 신도시가 생기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벌써 5년이 지나고 6년이라는 세월에 접어듭니다. 남아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차라리 변경해서 급하다고 하는 중학교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지를 지난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방치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미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을 안 그래도 부족한 하나의 인프라를 없애면서 훼손하면서까지 학교를 만들겠다? 그러한 말씀이 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교라는 취지 자체는 어떻든 정부에서 나왔고 혁신의 이름으로 모든 게 그렇듯하게 나왔지만 우리 하남에는 맞지 않다.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면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부지, 그 부지를 왜 놀리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미사동변 시민들은 망월천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처럼 물도 거기가 우리 하나의 천이고 거대한 미사 호수 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원리로 돌아가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도 수요 공급 예측을 잘못한 거죠. 물도 들어가고 나가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되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야 되고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거대한 미사 호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수요 공급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호수 공원에서 자체 여가 시설처럼 자체 순환기를 돌린다고 하는데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우리 시민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냄새 나고. 그래서 지난 가을쯤인가 저도 그 봉사에 어쨌든 참여했는데요. 연꽃과 같은 그런 정화 기능이 있는 그러한 나무를 우선 급한 대로 식재했습니다. 식재했는데 근본 원인은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 공급의 예측을 잘못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첫째, 하남시가 웬만한 신도시 건설하면은 LH가 하는 그런 각종 사회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이 나오죠. 그거를 다 인수인계 받았는데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절대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수인계를 받아도 안 됩니다. 제대로 해결하기는. 그리고 둘째, LH는 지금이라도 이제는 땜짓이 처방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하천 팀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힘을 합쳐서 근본적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안대로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미사호수공원의 고질적인 악취 그리고 경관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위원장님께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한번 석촌호수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버스 대중교통 문제인데요. 타지에서 미사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시골에 온 듯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버스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도 버스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될 경우에 하나면 모든 버스 노선을 쉽게 말해서 밥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재설계하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런 공약을 내놨는데 물론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분들 노력하고 애쓰시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리고 버스를 또 추가 증설을 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배차 간격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자 기본 원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배차 간격이 물론 출퇴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배차 간격을 줄이고 평상시에 배차 간격을 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통이라는 게 모두 아시다시피 이미 하남도 이제 하남 관내에 트래픽잼, 교통 혼잡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배차 간격이 과연 탁상 공무원식의 그러한 편의주의의 배차 간격인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교통 수요 조사하듯이 정말 시간대로 체크하고 해서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공략했던 것처럼 노선이 하나면 많지만서도 그 노선이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재설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노선이 있으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가미지구 생기고 하다 보니 급한 대로 추가 노선을 하나 둘 끼워 넣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9301 노선이 바뀌면서 오히려 서울로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냉정하게 하남의 대중교통, 관내 교통이죠. 그 광역버스는 관내하고 연결하는 교통이지만 그 관내 교통에 대한 노선도를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재설계할 것을 저는 추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산 사거리에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려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아니 빈 땅들도 많잖아요. 지금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 하남시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민간의 자발적인 입주로 인해서 황산에 있는 우리 지식사업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입주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그거는 결단코 어떤 공적인 인센티브나 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나 그걸로 인해서 유치가 된 게 아니고요. 민간의 자발적인 기업의 이익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또 하남이 근접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입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많아졌는데요. 일부 몇 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율이 54%, 72%, 77%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생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입주율이 한 89%, 98%, 99%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는 것처럼 미사 지역에 여러분들 미사 이사 오시기 전에 과거 하남 그러면은 미사 카페 쪽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관광지였고 서울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카페촌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문제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다 공급이 될 경우에 과연 거기에도 그런 민간의 자발적인 기업의 논리로 인해서 올 것인지 그것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남시가 이제 총 2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정부가,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남이 발전하고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말씀을 잘해 주신 부분이요. 이게 어떤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베드타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안 들어오고 자꾸 중소업체만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을까?
이게 참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근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기업 유치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군, 중앙정부군 기업이 입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정말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몰리는 그러한 어떤 공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반드시 그러한 공적인 인센티브나 이러한 게 없이도 가능한 부분은 바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제가 선거 때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팔당이라고 하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제조 시설이 제조업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남의 먹거리, 하남이 성장하는 성장 동력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세우고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직접 효과입니다. 왜? 기업들이 내가 따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러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간의 이윤을 함께 누리고 서로 간의 직접 이익을 누린다면 그것은 대기업이 만약에 그 업종에 리더가 되고 싶다. 오지 마라 그래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인센티브와 제대로 된 정책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큰 기업이 몰리고 기업들이 몰려서 떠나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의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요즘 미사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GTX-D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GTX-D 노선은요, 시민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지난 총선 때 GTX-D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GTX-D 노선은 A, B, C 노선은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미 노선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한 10년 묵은 해부군 과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GTX-D 노선은 갑자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경쟁이 붙은 경기도의 시군만 말씀드리면 서부 쪽에는 벌써 김포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하남과 비교도 안 되죠. 인구면이나 GRDP, 지역내 총생산이랑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 동쪽으로는 하남과 경쟁하는 남양주, 광주가 있습니다. 남양주, 광주만 하더라도 이미 하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구 규모,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D 노선을 정말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치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물론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죠.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된 노력이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새로의 내년도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에서도 이 공약을 내세울 거라 보는데요. 과연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제됐던 부분이 GTX-D에 대해서 그 하남시의 입장은 이제 구도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얘기를 비춰보면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GTX-D 노선이 하남시의 구도시민을 통과하느냐 신도시를 통과하느냐 이러한 논쟁에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김포에서 출발해서 하남을 거칠 건지 아니면 하남을 비껴나서 바로 남양주를 가는지 아니면 하남을 비껴나서 아예 경기 남부 권역을 통과하는 그런 노선을 되는지 그 싸움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그림에서 하남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시장님의 김상호 하남시장님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하남시장 물론 정치인이시고 제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고요. 그냥 같은 정치인 그리고 저는 이제 신인이라는 딱지를 언제 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1년 남짓 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정치 신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이고 그리고 소통은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저희 당협은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인데요, 오죽했으면은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당협 사무실이건 아니면 시청이건 이렇게 오시겠단 말이죠. 그런 그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될 수 없는 민원도 있겠지만 어떤 민원이든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하남시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은 피드백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사항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나눠주시고요.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내년도에는 대선, 지방선거 연속으로 있죠.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서도 정치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즉 민생이죠. 그러한 민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또 정치가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하남 당협에서부터 함께 모두 아우러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